안녕하세요. 뚝딱 미니 논술 두 번째 문제 해결 논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니 또 논술이라고요? 선생님이 논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논술일까? 쓸 게 또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직도 논술이라는 단어가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화나게 하는 법, 여행 가서 숙제 안 하는 법, 친구 잘 사귀는 법. 자, 이런 주제 어떤가요? 이 주제들을 잘 보면 마지막에 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 여행 가서 숙제 안 하는 방법,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 이렇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그것을 잘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논술쓰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써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논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건 찬반 논술을 많이 쓰거든요. 찬반 논술이 재밌는 주제도 많고 나의 입장이 딱 정해지면 신나게 쓸 수 있는 글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쓰는 논술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 문제 해결 논술을 쓰는 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너무너무 쉬워요.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본 주제처럼 주제가 일단 쉽고 재밌어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친구와 싸우고 5초 만에 화해하는 법. 여러분 친구랑 싸우고 나서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말은 안 나오고 어색하고 이런 적 혹시 있나요? 그럴 때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자, 만약에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또는 노하우가 없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면 이런 주제로 써보는 거죠. 요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나만의 방법을 일단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쓰는 거고요. 네 번째는 그 방법의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점을 생각해서 그거를 또다시 해결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시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와 싸우고 5초 만에 화해하는 법. 친구와 싸우고 5초 만에 화해하려면 웃긴 말을 하면 된다. 이게 너의 방법을 쓴 거고요. 웃긴 말을 던지는 순간 누가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다시 놀 수 있다. 웃긴 행동까지 하면 더 재밌다. 이게 구체적 예시입니다. 나는 내 절친하고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싸우는데 그렇게 하면 어색한 분위기가 금방 사라진다. 이게 세 번째 효과고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매번 싸울 때마다 내가 웃겨야 할 것 같다는 거다. 나도 그게 좀 힘들었다. 그럼 친구에게도 웃겨보라고 하면 된다. 이게 내가 한 방법의 단점이자 그걸 또 해결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자, 되게 간단하게 쓰면서도 논술 한 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 논술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나만의 비법, 방법을 소개하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세 번째, 내가 이야기한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마지막, 내가 이야기한 방법의 단점을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걸 또다시 해결하는 법 쓰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문제 해결 논술에서는 중요한 것이 주제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논술을 계속 배우다 보면 어려운 주제로 글을 좀 많이 써요. 뭐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법,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법 이런 주제들도 쓸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주제를 만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주제들을 선생님이 모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고소한 맛이 50개의 주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재미있는 주제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엄마를 화나게 하는 법, 가족이 끓인 라면을 잘 뺏어 먹는 법,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법, 몽당 연필 오래 쓰는 법, 혼자서 재밌게 노는 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보았을 고민해보았을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50편을 다 하고 뒤로 넘어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주제가 있습니다. 담백한 맛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야식 유혹을 참는 법, 나쁜 친구 멀리하는 법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나만의 재밌는 책을 찾는 법,
그리고 칭찬 들었을 때 겸손하게 반응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보면 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하는 거라고 해도 넘어가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쁜 친구를 멀리하는 법 이런 거 내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어도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해야 나쁜 친구랑 조금 가까이 지내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쓰다 보면은 그 글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사람의 생각은 행동이 돼요. 그래서 행동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형 논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 주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더 보여드려 볼게요. 가족이 끓인 라면 잘 뺏어 먹는 법, 이런 적 누구나 있지 않나요?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볼 때는 안 먹는다고 하다가 막상 끓이면 먹는 가족들 있죠? 근데 뺏어 먹을 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을지 생각해서 써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한 쓰는 4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선생님 저는 이 방법의 구체적인 예시를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런 친구들은 거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단점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빼도 되는 거죠. 아니면 효과를 조금 많이 쓰고 싶은 친구들은 그거를 많이 써도 됩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에는 기본적인 구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 책에서 100개를 다 하면 참 좋고요. 너무 많다면 제목을 보고 와, 나 이거 쓸 수 있어.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서 쓰다 보면은 어느새 종이를 넘어가서 길게 쓰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글쓰기 자신감이 한층 커집니다. 자, 열심히 써서 우리 카페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